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LG화학. 그렇죠. 이게 오늘 시장 반등의 시장 반등 기여도가 가장 높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LG화학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대략 한 4%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정도 반등을 했고 포스코 홀딩스도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한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셀트리온 말고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된 폭이 그쵸 고가부터 보면 너무 커요. 거의 한 60% 70%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물론 에코프로도 포함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물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물 저항을 만나면 소화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가 메인이니까 삼성전자 하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죠. 당연히 하이닉스도 포함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바닥에서 딛고 올라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그쵸 조정 이후에 그리고 고가 매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약간 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하면 안 됩니다. 역배열 구간에 있다는 건 그쵸 올라가면서 이평선을 만나고요.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패턴에 대한 걸 자꾸 찾는데 그거 찾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돌파한 이후에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시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보면 약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서 보면 역배열 구간 작년 초입니다. 22년 말부터 23년 초예요. 그렇죠?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저항대를 만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삼성전자가 이때는 뭐 굉장히 뭐 사업 분야가 뭐 넓지 않고 뭐 사업적인 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게 아니죠. 경기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실적보다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훨씬 더 컸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실제 실적의 전환점은 이번 분기 그쵸 24년 들어서 1월, 2월, 3월 달 이렇게만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됐고 여기만 보면 실적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올랐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역배열 구간 하락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역배열 구간을 하겠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배열 이후에 거래를 하고 정배열 이후에도 신고가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움직임은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 이후에 시세가 한 차례 나왔고 여기서 가격대가 합당하다는 실적에 대한 확인까지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쵸?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게 다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삼성전기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그 실적이나 앞으로 평가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은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높아진다는 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회복세를 탔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고 삼성전기를 봐도 되지만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의 상황 그쵸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이런 그 확정을 짓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쵸? 삼성전기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쵸?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정비열 구간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실적 이후에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 그렇죠?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명확하게 21년부터 계속해서 봐왔어요. 주봉에서 이렇게 쭉 빠지는 상황이 되면 일봉에선 당연히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배열 구간에 21년 초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고, 딱 2분기, 22년 2분기까지 실적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그 실적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내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은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자, 삼성전자의 상황은요,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그 미래가치는 AM에 있다. 그리고 HBM은 하이닉스가 지금 납품하고 있지 삼성전자는 납품하고 있지 않다. 즉 납품을 하는, 그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측이나 그 다른 그 반도체 그 기업들 쪽, 그리고 지금 신규 반도체 기업들이 생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짓을 한다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가서 대략 한 11에서 12만 원 정도, 10만 원을 넘어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거나, 또는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평균치를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 거고, 삼성전자가 저가부터 한 2배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거나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주가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오릅니다, 올라갑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HBM 수요 뜬다. 수요 뜨면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HBM,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들어가고 있는 HBM이잖아요. 지금은 하이닉스에서 거의 뭐 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점유율이 삼성전자에서 들어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여력만 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즉 관련주들을 봤을 때 훨씬 더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DI 같은 종목들 보잖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최소한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관련돼 있는 HBM 장비를 납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빗대어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오늘까지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봤을 때 꾸준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체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됩니다. 자, 그래서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젠백스링크, 그쵸? 오늘까지도 거래를 한 종목입니다. 오늘 6%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2월 달의 상황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그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그런 그 구간을 봤을 때 진짜 철저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상승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게 아니라 신고가를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그럼 신고가를 만들었으면 그 윗단에 있는 대형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최상단에 있는 대형주는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지금 어때요?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DI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DI도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그렇죠? 75%의 수익을 3일 만에 낸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제롬
젠백스 링크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젠백스 링크.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했는데 2월 달에 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정확하게 시가 전에, 그쵸?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한 거고 쭉 올려봐서 지난 금요일을 보더라도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인데 선익 시스템 그쵸? 오늘은 한 3% 정도 내렸는데 제가 금요일날 그쵸? 시가 공략한 결과 상한가 마감. 내일은 매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웬만큼 그렇게 뭐 강세를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파생돼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인 경우는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하다는 건 앞으로 A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우리가 파생돼 있는 종목들로 수익의 폭을 키워야 되는 변동성으로 수익의 폭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문자 보내주시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10억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뭐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얘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뻔한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파생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이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모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삼성전자를 포함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FST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뭐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격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한 가지 내용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가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 가격을 봤을 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